네, 안녕하세요. 3년간 저희 대학생활을 통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면 알차고 재밌게 잘 보내고 또 어떻게 대학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주거환경학과 19학번 신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순기능이란 말 아시죠? 순기능이란 본래 목적한 대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기능인데요. 여러분은 대학의 순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대학은 그저 취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은 취업의 수단이라는 것은 대학의 순기능이 아닌 그냥 기능, 그저 역할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대학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생을 위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대학에 진학하셨나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혹은 남들이 다 가니까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는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어른들이 가라고 해서 성적에 맞춰온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전 이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전 장래희망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설득에 꿈을 접었고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없으니 하고 싶은 건 또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학교, 적당한 학과에 지원을 하여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 원래 꿈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전 어릴 적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 비행기를 자주 탔고 자연스레 승무원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승무원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잖아요. 키 크고 예쁜 외모에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 이러한 승무원은 어릴 적 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스레 승무원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3 시절 전 160이 되지 않는 크지 않은 키에 뛰어난 외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직업의 특성상 수명이 길지 않으니 항공서비스학과로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대학 전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인 것을 알고 있었고 저의 꿈을 잠시 접고 부모님 말씀대로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진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주거환경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저의 전공은 꿈에 대한 책,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주거환경학과라는 학과가 생소하실 것 같아 간단히 저희 학과에 소개하자면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및 공간 디자인 학과와 비슷한 학과이며 주거복지학과 관련 학문도 함께하는 전공입니다. 사실 전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체육, 음악과 같은 예체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론 중심으로 공부하는 1학년 때까지는 제 전공에 큰 흥미도 없었고 성적 또한 평균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학년에 올라가니 전공 특성상 실기 과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집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다 보니 전공이 점점 재밌어졌고 성적 또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주거환경학과라는 공강을 기획부터 구성, 설계, 모형 제작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다소 과제의 작업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과제의 양 또한 많아 밤샘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팀플 과제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전 한번 과제를 시작하면 밥도 걸으면서 할 정도로 몰입하여 작업을 했습니다. 아예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공을 살려 직업을 가지는 것도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승무원은? 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동안 승무원이라는 꿈이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던 꿈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있잖아요. 저는 이때를 계기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대학을 졸업장을 따고 취업을 위해서 꾸역꾸역 다니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활용해 보기로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 나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나의 역량을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활동들을 모두 3년간 해왔습니다. 좀 많죠?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공부에 과제, 교내 활동, 공모전, 자격증, 운동, 여가 활동 등등 하는 걸 보면 바빠서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잠 좀 덜 자면 돼요. 사실 이 모든 걸 다 해라는 아니고 이 중에서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하면 좋은 것들을 얘기해 줄까 해요. 우선 크게 여러분들이 주차적으로 활동하는 교내외 활동과 교내에서 학생들을 위해 개설하는 프로그램인 비교과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내외 활동은 주로 학과 학생의 동아리, 봉사활동, 알바 및 장학근로 등 활동들이 있습니다. 전 1학년 1년 동안 학과 학생회와 동시에 학과 봉사 동아리인 하울, 그리고 중앙 동아리인 유니콘스라는 동아리에서 미식축구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사실 1학년 때 저의 활동들은 그저 친구들이 좋아서 한 활동들에 불과했는데요. 제가 저를 알아가기 위해 대학생활을 하자라는 생각이 든 이후 저는 조금 더 영양가 있는 활동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평소 글로벌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저는 2020년에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 소속 외국인 교류 동아리인 하우에 들어가게 되어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교류를 위해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우에서 기획한 다양한 활동 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보이는 라디오 행사에서 MC를 맡아 진행한 경험은 대중 앞에서 본 경험이 없는 저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중 앞에 서는 경험을 쌓고 싶어졌고, 그래서 올해는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를 만나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카페에서 과제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용돈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저는 알바도 좋지만 자격 요건이 된다면 근로장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로장학에 관련된 이야기는 뒷내용에 다시 나오니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 생활에 있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이 비교과 프로그램인데요.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 과목이 아닌 비교과 과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강좌를 신청하여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1, 2학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습법 세미나, 스피치 및 글쓰기 교육, 자소서 취업 특강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 스터디 그룹뿐만 아니라 캘라그라피, 미술 치료, 아크릴 조명 만들기 등 대학생활 및 학업 관련 프로그램부터 취미생활 및 상담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명이 모여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무료이며 오히려 스터디 그룹과 비교과 참여 수기와 같이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은 입상 시 상금이 주어져서 열심히 참여한다면 경험을 쌓는 동시에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 꼭 먹고 알도 먹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스터디 그룹에서 목표상 비교과 참여 수기 공모전과 대학 학생 스토리텔링 PT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아주 짭짤한 수입이 생겼으며 나아가 신입생 대상으로 진행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홍보 및 설명 영상에 출연 제의를 받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관에서 주관하는 동계 영어회화 몰입 캠프, 동계 토익 캠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류를 하는 버디유 프로그램, 그리고 한중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은 바로 버디유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글로벌 시대인 만큼 글로벌 역량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에서 어학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방법은 그 나라의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버디유 프로그램이 딱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활동들을 자세히 못 알려드려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인스와 학교 홈페이지, 해당 활동 단체의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러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 비로소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알게 되니 앞으로 나의 능력은 어디에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아마 뭘 많이 하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역량 발굴법과 역량 활용법인 대학생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매일 학교 사이트에 접속하기. 울산대학교에는 메인 페이지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메인 사이트. 메인 사이트는 메인인 만큼 통합적인 정보들이 올라오니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생 포털인 유인스는 수강 신청, 기숙사 신청, 휴 복학 신청 등 대학생활과 대학생의 전반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대학생활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될 것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사이트인 유스타와 도서관 페이지입니다. 흔히들 대학생활은 정보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정보력은 정보의 양만큼 정보 습득 또한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하루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며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고 동시에 경험도, 돈도, 지식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팁은 바로 유스타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비교과 지원팀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주시고 있으며 항상 학생들의 말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주는 곳입니다. 비교과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하나만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전장학제도입니다. 도전장학제도는 작년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쌓이는 마일리지를 많이 모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제도입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을 뿐더러 많게는 400명까지도 장학금을 주니 열심히 참여하여 경험도 쌓고 용돈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는 교내외 근로장학입니다. 근로장학이란 알바처럼 일을 한 후 월급의 형태로 돈을 받는 장학금입니다. 근로장학은 교내와 교외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보통 발열근로 혹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근로장학의 장점은 공부 및 과제와 병행이 가능하며 개인 일정을 고려하여 근무 일정이 조율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의 교내 근로가 아닌 국가 근로는 국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국가 근로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분위 산정 등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학생 포털 유인스에서 희망 근로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 근로 장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근로 장학은 하루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는 주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교내 근로는 9,160원으로 최저시급이며 교외 근로는 11,150원으로 교내 근로보다 약 2,000원가량 시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520시간인데 만약 교내 근로를 한 학기 동안 근무하게 된다면 최대 476만원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상금을 받는다면 한 학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은 상당하겠죠? 여러분, 대학교 돈 낸 만큼 다시 받으세요. 아니,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다니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유인스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학교 관련 사이트 4곳의 공지사항 숙지하기. 두 번째, 유스타 적극 활용하기. 마지막 3번째, 자격요건 충족 시 교내외 근로장학을 통해 용돈 벌기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대학생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저 학교 성실히 또 열심히 참여한다면 아마 더욱 더 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알 것 같나요? 혹시 아직도 대학은 그저 취업의 수단이라고만 느껴지시나요? 전 대학의 순기능은 바로 창조와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기 전 나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자신을 발전시켜보세요. 또한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나 못한다, 할 줄 모른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의지만 있다면 학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지해 줄 겁니다. 22학번 여러분, 그동안 힘든 수험생활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